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흑잡스입니다. 오늘은 애플과 페이스북의 싸움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질까를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또 그것에 관련된 ETF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과 애플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으로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지금 엄청나게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페북 직원들은 애플폰을 사용 금지당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치열한 싸움 아닌가요? 분쟁은 간단한데요. 애플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 승인이 없으면 이용자 정보를 추적 수집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페북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광고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광고 수익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 정책을 추진하면 페북은 사용자들의 허락을 받고 기록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하는데 제가 이용자라고 해도 승인을 잘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사실 팝업에 뭐가 뜨면 먼저 거부감이 들고 승인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북은 이 정책이 통과되면은 광고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말하는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는데 이제 그게 각각 승인을 받아서 데이터를 못 모으면 그렇게 못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해왔고 소비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여러 정보 유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정책이 맞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페북은 또 애플은 자사에는 그런 승인 시스템을 도입 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페북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냐 이거죠. 페북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큰 위기를 맞은 것이고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애플 입장에서 보면 페북 광고 사업을 가져오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정책 사항에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애플의 무서움이 있는데 애플은 기기도 제공하지만 앱스토어 자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지고 있는 끝판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페북이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지만 애플이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간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백그라운드 개인정보 추적을 광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애플은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모두 사용하는 페이스북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애플의 막강한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과 애플이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데이터가 요즘은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관련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식 티커는 SRVR입니다. 유망한 ETF라고 생각하여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데이터 및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데이터 센터, 통신타워와 같은 데이터의 저장, 계산 또는 전송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3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주당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여서 저와 같은 소자본인 사람에게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통신 리츠 회사들은 주가가 상당히 비싸서 한 주를 사서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 여윳돈으로도 사기 어려운데 이건 35달러 선이라서 매수하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 같은 주식은 지금 조금씩 하락했는데 이 ETF는 많은 하락을 하지 않아서 안정성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ETF를 운영하는 보수 빼고는 정말 모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수도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이거 하나면 전 세계 통신 리츠를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위 투자국은 미국, 홍콩,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중국, 영국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이 79.11%로 대부분입니다. 보수는 0.6%인데요. 최근 다른 ETF와 비교해보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수익률로 커버가 될 수 있다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배율은 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성장 ETF 중에서는 분배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이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리츠 ETF 분배금에 비하면 작은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커질 산업이다 보니까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타워, 크라운캐슬, 에퀴닉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기업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나 더 늘어날지 궁금하고 이 데이터 통신 리츠 ETF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페이스북과 애플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페이스북이 신문 기사로 애플을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싸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ETF도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주식 투자로 시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매수를 한다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